1회 원가 회계 문제입니다. 자, 1번 원가 회계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물었어요. 원가 대상이란 직접적인 대응이나 간접적인 원가 배부 방법에 의한 원가 측정을 통해서 원가가 집계되는 활동이나 항목을 의미한다. 자, 만약에 계산기를 만드는 회사다 그러면 계산기가 원가 대상이 되는 거고요. 볼펜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하면 볼펜이 원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직접비나 간접비가 다 여기에 집합이 되겠죠? 자, 원가 집합이나 원가 대상에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없는 간접비를 모아둔 것을 우리가 원가 집합이라는 표현을 써요. 틀린 것은 2번입니다. 원가 행태란 조업도 수준의 변동에 따라서 일정한 양상으로 변화하는 원가 발생액의 변동 양상을 우리가 원가 행태란 말 써요. 그래서 원가 행태에 따라서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눠집니다. 원가 집합에 집계된 간접비를 일정한 배부 기준에 따라서 원가 대상에 배분하는 과정을 원가 배부라는 말을 쓰죠. 기초원가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비 합친 것 4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A와 B에 해당하는 원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간접비 합친 걸 단기총 제조비용이라고 하죠. 단기총 제조비용이 없으면 단기에 제공품으로 투입된 제조원가를 뜻하는 겁니다. 맨 끝에가 제품 제조원가잖아요. 제품 제조원가는 완성된 원가를 뜻하는 거고요. 답은 4번이죠. 3번의 답은 4번입니다. 매출원가에 20% 이익을 가산해서 제품을 판매한다라고 하면 기말제공품 원가를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제공품 계정을 그려볼게요. 제공품 계정을 그려서 차변에 기초 제공품이 들어갑니다. 기초 제공품 밑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뭐 들어가냐면 제조 간접비가 들어가시면 돼요. 제조 간접비. 대변에는 뭐 들어가죠? 제품 제조 원가가 들어갑니다. 대변에는 제품 제조 원가, 그리고 또 뭐 들어가시면 되냐면 기말 제공품이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기초 재료가 5,000원 나와 있죠? 재료 매입액이 10만원. 기말 재료가 만원 나와 있어요. 그러면 95,000원이 직접 재료비입니다. 직접 재료비는 기초 재료 플러스 재료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재료란 말이에요. 95,000원. 직접 노비가 8만원 나와 있죠. 직접 노비는 8만원. 제조 간접비는 55,000원이 나와 있어요. 제조 간접비는 55,000원. 그리고 기초 제공품이 2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기초 제공품은 2만원. 기초 제품이 또 나와 있죠. 여기에 플러스 기초 제품, 마이너스 기말 제품, 마이너스 기말 제품. 이 제품 제조원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시면은 매출 원가가 나오는 거예요. 매출 원가. 제품 제조원가에 플러스는 기초 제품, 마이너스 기말 제품 해주면 매출 원가 나옵니다. 기초 제품이 4만원 나와 있고요. 4만원. 기말 제품이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6만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자료에서 매출원가에 몇 퍼센트 이익을 가산해서 판매한다? 20%. 근데 매출원가를 모르죠? 매출원가를 1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곱하기 0.1 플러스 0.2가 매출 24만원이 되는 겁니다. 매출원가 곱하기 1 플러스 0.2는 매출액. 여기에서 1이 매출원가. 모르니까 1로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매출원가는 얼마로 계산이 될까요? 20만원으로 계산이 되죠. 24만원 나누기 1.1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20만원. 거꾸로 올라가면 되는 거죠. 그럼 22만원이 나옵니다. 거꾸로 올라가면 제품 제조원가는 22만원이 나오죠. 기말 제공품은 얼마인가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차변합계 금액을 더해주시면은 2만원 플러스 95,000원이에요. 플러스 8만원입니다. 플러스 55,000원 해주시면은 차변합계 금액이 얼마로 계산이 되느냐면 25만원으로 계산이 돼서 기말 제공품은 3만원이 됩니다. 기말 제공품은 3만원. 답은 2번이네요. 4번의 답은 2번. 자, 5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원가 배분은 공통원가를 원가 대상에 합리적으로 대응시키는 과정을 말한다. 남중 원가 배분 기준 선택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은 항상 인과관계를 먼저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5번의 답은 2번입니다. 6번 단계배분법을 사용할 경우 제조부문 C에 배부되는 보조 부문의 원가는 얼마인가 라고 물었죠. A 부문의 원가를 우선적으로 먼저 배부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단계배분법 문제입니다. 제가 칠판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A 부문을 먼저 배부한다. 항상 제조 부문을 먼저 쓰세요. 저처럼 제조 부문, 그 다음에 보조 부문을 써주시고요. 제조 부문에 뭐가 있다고 나와 있을까요? 제조 부문에 C와 D 부문이 나와 있어요. C 부문, 그 다음에 D 부문이 나와 있습니다. 보조 부문에는 A 제조 부문, A 부문의 원가를 먼저 배부한다. 먼저 배부하는 것을 바깥쪽에 위치합니다. A 부문, 그 다음에 B 부문이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단계 배부법은요. 단계 배부법은 먼저 배부하는 것을 바깥쪽에 위치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자기 부문 발생액이 C가 맨 마지막에 봤더니 45만 원 나와 있고요. D는 60만 원 나와 있습니다. D는 60만 원. 그 다음에 B가 30만 원 나와 있고요. B는 30만 원. A가 20만 원 나와 있어요. A가 20만 원. 자, 그럼 제일 첫 번째 A 부문을 몇 군데로 보내주시면 되느냐면 이렇게 세 군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A가 C의 몇 퍼센트? 20%고요. D에는 40%, 그 다음에 B에도 40% 간다고 써있죠. 제공 용역을 보시면 자, 100%니까는 그냥 곱해주시면 돼요. 아니면은 저 헷갈리시면 20만원 곱하기 20%, 40%, 40%도 해주시면 100%가 나옵니다. 100%분의 20%, 여기는 4만원이 들어가시면 돼요. 두 번째는 100%분의 40%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8만원이 들어갑니다. 여기도 8만원이 들어가요. 됐죠? 첫 번째는 이렇게 몇 군데로 보내주시면 되느냐면 세 군데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두 개 더해서 얼마 나오죠? 38만원이 나오죠. 38만원을 두 군데로만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C하고 D. B가 C하고 D에 50%와 30%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38만원 곱하기 50%와 30% 두 개 더해주면 80%가 되는 거죠. 80%분의 50%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38만원 곱하기 50% 나누기 80%를 해주시면은 23만 7,500원, 23만 7,500원이 가고요. 여기는 나머지 금액이 가시면 됩니다. 나머지 금액이 14만 2,500원, 14만 2,500원이 가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게 단계 배부법이라고 그랬죠. 물음이 C에 배부되는 금액을 물었습니다. 27만 7,500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C에 배부되는 것은 27만 7,500원.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봤더니 수선 부문에서 발생한 변동비는 180만 원이고요. 고정 부문에서 발생한 비용은 100만 원이다. 자, 두 개의 제조 부문에 용역을 공급하고 있다. 실제 사용 시간 및 최대 사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 이중 배부일법을 적용할 경우에 제1 부문에 배부될 수선 부문의 원가는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변동비는 실제 사용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를 해주고요. 변동비는 실제 사용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를 해주고 고정비는 최대 사용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를 해주시면 돼요. 변동비가 지금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180만 원 나와 있죠? 180만 원 곱하기 실제 사용 시간이 550, 350 두 개 더해주면 900시간이에요. 900시간 분의 1에 해당하는 시간이 550시간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고정비는 1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고정비는 100만 원 곱하기 최대 사용 시간 800시간이랑 450시간이랑 두 개 더해줬더니 1250시간이 나오죠. 1250시간 분의 800시간을 해주시면 됩니다. 계산을 해보시면 여기는 110만 원 나오죠. 110만 원이 나오고요. 얼마가 나올까요? 100만 원 곱하기 800시간 나누기 1250시간을 해주면 64만 원이 나오니까 두 개 합쳐서 174만 원. 2번이 답이 됩니다. 7번의 답은 2번이에요. 자, 8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개별 원가 계산 제도를 이용해서 원가 계산을 하는 주식회사 조선과 관련된 것이다. 기초제공품 원가가 53,000원이었고요. 단기에 모두 완성됐어요. 그럼 다 더해주시면 돼요. 완성됐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모두 100%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굳이 제공품 계정을 그려서 보여드리면 작업 M103이에요. 기초 제공품이 얼마 있었다고 나와 있냐면 53,000원이 있었고요. 직접 재료비가 59만 원이네요. 두 개 더해주시면은 직접 재료비는 59만 원.
자, 그리고 직접 노무비가 17만 7천 원, 17만 7천 원이고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가 15만 원입니다. 자, 모두 완성이 됐으니까, 모두 완성이 됐다고 나와 있으니까 기말 제공품은 0이 되는 거죠. 기말 제공품은 0이 됩니다. 그러면 완성된 거는 모두 다 더해주시면 돼요. 5만 3천 원 플러스 59만 원 플러스 17만 7천 원 플러스 15만 원이 됩니다. 97만 원.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번의 답은 4번. 9번 문제를 보시면 종합원가 계산에서 완성후 환산량을 계산할 때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를 높게 평가를 하면 그죠? 제공품 계정이 과대 계산되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9번의 답은 1번. 자, 10번부터 11번 문제입니다. 10번부터 11번 종합원가 계산의 문제입니다. 평균법을 이용해서 원가 계산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재료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게 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며 밑줄 치시고 수량이라고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가공비는 항상 공정 전반에 걸쳐 발생한다라고 나오죠. 무조건 환산량이에요. 무조건 환산량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제공품 계정을 먼저 그려볼게요. 제공품 계정 차변 첫 번째 기초 제공품이 들어가요. 기초 제공품은 재료비가 25만 원, 가공비가 20만 원 나와 있으니까 두 개 더해주면 45만 원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재료비의 단기 발생 원가는 80만 원 나와 있고요. 가공비의 단기 발생 원가는 95만 원이 나와 있어요. 95만 원. 자, 그리고 대변에는 뭐 들어가겠습니까? 제품 제조 원가가 들어가겠죠. 제품 제조 원가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기말 제공품을 계산을 해줘야지만 제품 제조 원가가 나오죠. 이거를 두 개로 나눠서 하나는 재료비 계정, 하나는 가공비 계정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법으로 하라고 나와 있어요? 평균법으로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알아보세요? 기초 제공품이 45만 원인데 기초 재료비가 얼마 있습니까? 저 중에 25만 원이죠. 기초 가공비는 얼마냐면 20만 원입니다. 기초 가공비는 20만 원. 자, 기초 제공품 45만 원을 두 개로 나눠주면은 기초 재료비 25만 원, 기초 가공비 20만 원 이렇게 나눠질 수 있고요. 재료비가 80만 원 나와 있으니까 여기 재료비가 80만 원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가공비가 얼마 들어가면 되냐면 95만 원이 들어갑니다. 대변도 써줘야 되는데 대변은 없으니까 완성 수량을 먼저 써주시면 되겠죠. 완성 수량은 900개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도 똑같이 완성 수량은 900개가 들어갑니다. 완성 수량은 900개. 기말 재료비는 아까 공정 초에 투입된다라고 그랬으니까 수량으로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재료비는 수량입니다. 기말 수량이 100개 들어가고요. 가공비는 무조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말 환산량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기말 환산량이 20%니까 20개만 들어갑니다. 100개에 20%니까 20개만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가공비는 무조건 환산량, 재료비는 공정 초에 투입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환산량이 되는 거죠. 자,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105만 원이죠. 25만 원 플러스 80만 원 하면 105만 원입니다. 나누기 1000개예요. 1000개. 1050원이 나옵니다. 1050원. 이렇게 곱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10만 5천 원 나와요. 가공비는 115만 원이 나왔어요. 115만 원 나누기 920개입니다. 그러면 115만 원 나누기 920개를 해주시면은 1250원이 나와요. 1250원 곱해주시면 곱하기 20개를 해주시면은 25,000원이 나옵니다. 두 개 더해주면 얘가 기말 제공품이 13만 원이 되는 거죠. 기말 제공품이 13만 원. 그러면 제품 제조원가를 계산 한번 해볼까요? 45만 원 플러스 45만 원 플러스 80만 원, 80만 원 플러스 95만 원. 마이너스 얼마? 13만 원. 기말 제공품을 빼주시면은 207만 원이 제품 제조 원가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한 게 평균법으로 계산한 겁니다. 10번 문제는 재료비와 가공비와 완성품 환산량 단위다운가를 물었어요. 단위다운가 1050원 나왔고 여기는 1250원이 나왔으니까 1번이 답이죠.
완성품 원가와 기말제공품 원가는 각각 얼마였냐? 207만 원, 13만 원이 나왔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형이니까 이 문제를 여러분들께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문제를 풀을 수가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지우면서 볼게요. 일단은 제공품 계정을 채울 수 있어야 돼요. 기초제공품, 재료비, 가공비, 제품 제조원가, 기말제공품.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재료비와 가공비로 표현하는 겁니다.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가 아니에요. 그래서 평균법이니까 기초재료비, 재료비, 기초가공비, 가공비 집어넣으시고요. 대변은 완성 수량하고 기말 수량이죠. 공정 초기니까. 근데 가공비는 무조건 기말 환산량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단가를 계산해서 기말에다 곱해주시면은 기말 제공품이 13만 원이 나와서 제품 제조원가는 207만 원으로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12번. 종합원가 계산 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평균법, 선입선출법의 차이점을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량은 선입선출법보다 항상 크거나 같겠죠. 왜냐하면 선입선출법은 기초가 차감되는 거니까. 자, 평균법은 완성품 환산량 계산 시 기초제공품을 단기에 착수한 것으로 간주하는 거고요. 선입선출법은 단기 투입원가만 고려해서 계산하는 거 맞습니다. 이론 강의에서 다 정리해드렸어요. 기초 제공품이 없으면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이 똑같이 나옵니다. 4번이 틀렸네요. 12번에 틀린 것은 4번입니다. 13번. 표준원가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한 것을 물었습니다. 표준원가 계산 시스템은 책임을 명확히 해서 종업원의 동기를 유발시키는 방법으로 적절한 거죠. 예, 틀렸어요. 관리 목적상 표준원가에 근접하는 원가 항목을 보다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표준원가에 근접하는 원가 항목보다는 근접하지 않는 것을 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죠. 표준원가 시스템을 활용해서 원가 감소를 유도할 수 있는 거고요. 표준원가와 실제 발생원가의 차이 분석 시 중요한 분리차이뿐만 아니라 중요한 유리한 차이도 검토를 해줘야 됩니다. 타당한 것은 4번입니다. 14번. 표준원가의 종류는 이상적 표준, 정상적 표준, 현실적 표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만약 이상적 표준을 기준으로 표준원가를 설정한다면 늘 불리한 차이만 발생하겠죠. 이상적 표준은 현실적으로 달성 불가능한 거, 달인들이나 가능한 것들을 설정해 놓은 게 이상적 표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불리한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답은 2번입니다. 14번의 답은 2번입니다.